이번에 소개할 연구는 1999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9권 2회 실린 과학캠프 활동 평가를 통해 추출한 과학영재 프로그램의 적절성 증거입니다. 박종석, 오원근, 박종욱, 정병훈이 수행한 이 연구는 과학영재 프로그램의 타당한 평가 기준을 탐색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캠프 활동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영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배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활동의 핵심 기준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많아졌죠. 방과 후 주말 방학마다 캠프와 특별반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 정말 잘 설계된 걸까? 어떤 활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 연구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학영재 교육이 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 캠프 활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뜯어보고 어떤 요소가 학생 경험을 좋게 만드는지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초등 4, 5학년 과학영재들이 참여한 실제 3일짜리 과학 캠프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활동에서 재미있다, 유익하다는 반응이 나왔는지, 또 어떤 활동은 지루하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학생들의 목소리로부터 기준을 추출한 겁니다. 이 기준은 영재 캠프만이 아니라 일반 과학 수업이나 동아리,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설계 기준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충청북도 지역의 초등학교 4, 5학년 과학영재 학생 34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주관한 3일간의 합숙 과학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캠프 활동은 실험, 탐구, 게임, 발표까지 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요소가 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활동이 끝날 때마다 설문과 서술형 응답을 통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활동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숫자로 된 점수, 그러니까 흥미도나 유익성을 몇 점으로 평가했는지 같은 양적 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쓴 이유와 느낌 같은 질적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가 높은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 때문에 점수가 높았는가까지 구조적으로 뽑아낸 혼합 연구 형태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과학캠프 프로그램 설계 기준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3일짜리 과학캠프 안에는 어떤 활동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를 보면 퀴즈와 게임, 줄다리기처럼 몸을 쓰는 활동, 액체질소 실험, 별 관측, 폭포 지역, 야외 탐사, 빨대를 이용한 다리 만들기, 수질오염을 다루는 환경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 탐구 결과 발표까지 실험과 놀이, 탐구와 발표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활동이 특정한 과학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리 개념이 들어간 게임도 있고 화학적 변화를 다루는 실험, 생물과 환경을 연결한 프로젝트, 지구과학과 천문 관측 활동이 함께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 구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뒤에서 보게 되듯이 학생이 느끼는 흥미와 배움의 가치는 어떤 주제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한 눈에 정리해 두면 어떤 요소가 공통적으로 흥미를 끌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애초에 왜 이 과학 캠프에 참여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해서 네 가지 동기 범주를 뽑았습니다. 첫째, 스스로 원해서 온 자발적 흥미. 둘째, 새로운 경험에 대한 프로그램 기대. 셋째, 주말 과학반이나 기존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지속적 과학 경험. 넷째, 친구나 교사의 권유 같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분석 결과 비율이 가장 큰 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왔다는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이번 캠프를 평소 주말 과학 프로그램의 확장판으로 인식했고, 또 다른 학생은 새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선생님이 추천해서 참여하기도 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동기를 알면 같은 활동이라도 설계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흥미가 높은 학생에게는 도전과 깊이를, 사회적 요인이 큰 학생에게는 관계 맺기와 협동 경험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배경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곧 살펴볼 어떤 활동이 재미있었는가, 왜 유익했는가라는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이 과학영재에게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었을까? 연구진은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꼽은 활동의 이유를 일일이 모아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축이 드러났습니다. 참신성, 지적 호기심 자극, 직접 참여 기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처음 접하는 신기한 경험이면서 왜 그런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학생이 몸과 머리로 직접 해볼 수 있을 때 활동은 정말 재밌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조금 풀어보면 참신성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나 도구, 실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지적 호기심은 단순 쇼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요소고요. 참여 기회는 학생이 관람자가 아니라 설계하고 조작하고 친구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 걸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수록 흥미도는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이 구조는 캠프뿐 아니라 교실 수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설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만족했을까요? 분석 결과 퀴즈, 액체 질소 실험, 빨대 다리 만들기, 위성통신, 수소 풍선과 로켓 활동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학생이 결과를 예상해보고 직접 실험이나 제작을 하고 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퀴즈는 단순 시험 준비가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되짚어 보면서 친구들과 경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이어서 호기심과 참여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액체질소 실험과 위성통신 활동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장비와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참신성이 매우 높았고요. 빨대다리 만들기나 수소로켓은 스스로 구조를 설계하고 팀으로 협력해야 해서 참여와 자기 주도성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실 적용 포인트는 이겁니다. 활동을 설계할 때 학생이 단순히 지켜보고 듣는가가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고 직접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해석할 기회를 갖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다 재미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활동은 학생들에게 지루하거나 심지어 불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에서 흥미가 낮게 나타난 활동들을 모아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내용이 반복적이어서 새로움이 적거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학생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주변 암석을 관찰하는 활동은 충분한 맥락 없이 단순 관찰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정하기 게임처럼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활동도 설명과 피드백 구조가 약하다 보니 어렵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 결과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학생의 발달 수준과 활동 구조가 맞지 않으면 흥미는 금방 떨어진다는 것. 특히 영재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도를 끌어올리기보다 이해 가능한 도전 수준과 충분한 참여 기회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재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말한 유익한 활동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활동이 단순히 재미있기만 할 때는 그냥 놀았다고 느끼고 새로운 지식을 주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유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익성이 높게 평가된 대표 활동은 수질오염 보호 프로젝트, 빨대 다리 만들기, 추정하기 활동, 3차원 기하 탐구, 그리고 퀴즈였습니다.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롭고 도전적인 개념을 다루면서도 학생 수준에서 이해와 정리가 가능했다는 점. 둘째, 실제 생활 문제나 앞으로의 활용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 오염 보호 활동은 단순 실험을 넘어서 환경 문제 해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적 가치를 느끼게 했고, 퀴즈는 다양한 개념을 복습 정리하며 시험 대비와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학생들은 지식의 새로움, 현실 문제와의 연결,
앞으로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을 때 활동을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활동 뒤에 짧은 개념 정리와 실제 적용 논의를 꼭 붙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유익하지 않았다고 느낀 활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 정보가 거의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일 때. 둘째, 활동과 학생들의 일상 현실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셋째,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활용처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그냥 돌만 주워보는 경험 혹은 실험을 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 없이 끝나는 수업은 순간에는 재미있을 수 있어도 배운 건 잘 모르겠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마치 체험 학습 사진만 남고 머릿속에는 개념이 남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구는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모든 활동 뒤에는 반드시 짧은 개념 정리와 적용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 활동에서 관찰한 현상을 개념과 연결해보고 우리 생활이나 다른 문제 상황에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재미와 유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도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배웠는가,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마무리 대화를 꼭 포함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연구가 제안한 세 가지 핵심 설계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신성, 영어로 노벨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신성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거나 평소 다뤄보지 못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게 하거나 학생이 처음 맡아보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교실 밖 야외나 현장으로 맥락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캠프에서는 액체질소 실험, 수소 로켓, 위성통신 활동 등이 이러한 참신성을 대표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값비싼 장비가 없더라도 평소와 다른 재료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재료를 이용한 독특한 실험, 온라인으로 과학자와 인터뷰 연결하기, 지역 환경을 탐사하는 활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참신성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후 개념 이해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탐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학영재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준은 지적 호기심 자극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며 탐구하도록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활동은 예측, 실험 탐구, 결과, 관찰 비교, 설명과 정리라는 흐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사가 정답을 먼저 알려주지 않고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조건에서 다리가 먼저 무너질까? 온도를 낮추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같은 질문이죠. 그 다음 학생이 직접 실험과 탐구를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며 왜 차이가 났는지, 어떤 개념이 작용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거나 간단한 발표를 하며 스스로 정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탐구의 방향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보다는 왜 그럴까? 만약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처럼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열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영재 학생들은 난도가 조금 높더라도 오히려 더 즐기며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기준은 참여 기회와 자기주도성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해보고 친구와 협력하며 실패까지 경험할 수 있게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활동을 수동 참여에서 능동 참여까지 연속선으로 보았습니다. 한쪽 끝에는 교사가 시연하고 학생은 구경만 하는 활동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학생이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스스로 설계 수행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과학 영재 교육에서 효과적인 활동은 이 연속선의 뒤쪽, 즉 self-doing, 스스로 해보기 쪽에 위치했습니다. 빨대 다리 만들기, 수질오염 보호 프로젝트, 폐병 뗏목 만들기 같은 활동들은 팀별로 설계안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기주도 요소가 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패 경험도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실험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왜 그런지 분석하고 다음 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에서 역할 분담, 설계 선택권, 발표와 토론 같은 요소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세 번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준을 교실과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교사와 연구자, 그리고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활동을 설계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네 가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활동은 학생에게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가? 둘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과 탐구 구조가 있는가? 셋째,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참여 기회가 충분한가? 넷째, 학생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한 지식과 실제 문제의 연결이 있는가? 교실에서라면 활동 A와 B를 나란히 놓고 이 네 가지 항목의 높음, 중간, 낮음을 표시해 보는 방식으로 설계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은 토론이나 적용 과제를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겠죠. 연구자와 예비교사는 이 기준을 공동 개발과 평가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일반인은 아이에게 어떤 과학 경험을 선택해 줄지 고민할 때 새로움, 호기심, 참여, 배움 가치라는 네 단어를 기준 삼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공적인 과학영재 프로그램은 특별한 학생을 위한 어려운 수업이 아니라 참신성과 지적 호기심,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배울 만한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기준, 즉 참신한 경험을 주는가, 스스로 왜 그럴까를 묻게 하는가, 손과 머리로 직접 해볼 기회를 주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현실 문제의 연결을 느끼게 하는가를 여러분의 수업과 프로그램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이 기준을 출발점 삼아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싶어지는 과학 경험을 설계해 보셨으면 합니다.